네, 이제 두 번째 강의가 시작되겠는데요. 미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오마의 현인이고 투자의 기재고 미국의 기업인이자 투자자입니다. 이분이 자선을 하고 싶어 가지고 자기와 점심 식사하실 분을 경매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점심 한 끼에 6억, 또 어떤 분은 20억, 또 어떤 중국인은 54억을 들여서 식사를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큰 돈을 들이고 식사를 했을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한 분하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2만 원 들여서 저는 식사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몰라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표현하는 기법이라지 목회 전략을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을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고 하면 너무 내 카테고리 속에 고정관념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고 하는 토로 갇혀 있다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좀 생각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우리가 신선한 충격을 받을 강사로 우리가 했는데 이분은 침신대를 졸업하고 홍익대 IDS 디지털 미디어를 전공하고 형승명여대 겸임교수를 겸하고 있고 현 전략 브랜딩 스튜디오 인건앤파트너스 대표입니다. 브랜딩한 기관으로는 필그림하우스 천료역정회, 또 이하여대병원, 또 세브란스 서울대 분당병원, 월드부전 지구촌회 등 현 국내 선교도 새롭게 변화하고 도전하는 해가 돼가지고 지금 이미지 브랜딩을 이분한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에 못지않게 큰 은혜의 시간이 강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인건 대표를 소개합시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황인권이고요. 저는 회장님 말씀 주신 대로 학부는 침신대에서 신학했습니다. 신학했고 93학번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제가 아는 선후배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신다 그래서 되게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40분 동안 편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얼굴이 이렇게 줌 화면에 비치니까 너무 좋고 기쁩니다. 제목을 되게 거창하게 잡았습니다. 새로운 교회 5가지 코드라고 잡았는데요. 정말로 저는 앞으로 새로운 교회를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신다면 이 5가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 제목을 잡았고요. 요 밑에 있는 소제목대로 순서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씩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이제 제 얼굴은 굳이 보실 필요 없고 쭉 그 슬라이드 화면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화면은 아니고 약간 합성한 화면인데요. 작년 11월 30일 날 제가 머리가 약간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가 바로 뇌졸중 중환자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머리 MRI를 제가 처음 CT랑 MRI를 찍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모야모야병이라는 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큰 혈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혈관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뒤에 있는 작은 혈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한 우리나라에 12,0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진단을 받고서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강의를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뭔가 목숨을 걸고 한다는 그런 비장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작업한 것들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은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혹시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필그림 하우스 15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인이랑 그 다음에 로고랑 전체 브랜딩을 작업을 했었고요. 저희가 교회들이랑도 일을 하고 다음 장 또 넘겨주시면 왼쪽에 보시는 것은 지금 아마 그 빌 게이츠 재단에서 그 몇천억씩 투자를 해서 백신을 만들고 있는 서울대 안에 있는 국제 백신 연구소라는 곳입니다. 거기 그 리브랜딩을 저희가 했고 오른쪽에 신촌에 가시면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이 있는데 이제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 눈에 보이게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가 지난 한 4, 5년 동안에
세계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교회 디자인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세미나를 참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되게 낙심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시대가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데 그거를 한국 교회가 받아들이는 게 너무 이렇게 천천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냥 듣지 않으시는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하지 말고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저는 재작년에 2019년이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해인데요. 좀 이따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레이프 바스켓이라는 캔들 브랜드를 만들었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거룩한 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더 웨이 홈이라는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크리스마스 캔들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있죠, 성경에. 그것을 가지고 사순절에 말씀 묵상하는 이런 이제 키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걸음 좀 더 나갔습니다. 다음 장에 넘겨주시면, 네, 저희가 작년에 용산에 파르품 삼각이라는 10평 조금 안 되는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에서는 남산 한강 이태원이라는 방에 뿌리는 룸스프레이 같은 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첫 번째 타겟은 20대 후반에 용산 지역에 오는 청년들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두 번째 타겟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저희 두 번째 타겟입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고,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왜 갑자기 디자인 회사에서 그러면은 이런 캔들도 만들고 공간도 만들게 되었는가? 단순히 돈벌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아웃리치 100이라는 미국의 복음주의 매거진이 있습니다. 그 매거진에서 1년에 두 가지 차트를 냅니다. 지금 하나 더 늘었는데, 그 두 가지 차트가 뭐냐 하면은, 하나는 미국의 가장 큰 교회들 순위를 매깁니다. 라지스트 처치라는 차트를 매기는데, 그거 말고 제가 주목했던 건 다른 차트가 있는데요. 그 다른 차트는 뭐냐 하면은, 미국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1년에 100% 성장한 교회, 1년에 70% 성장한 교회, 이런 교회들을 찾아서 이제 소개를 좀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개의 설교,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한번 잠깐 한 30초 1분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시티 교회라는 작년에 40% 성장한 교회입니다. 1분 정도 됩니다. 잠깐 인트로를 보겠습니다. He says that religion is not horizontal in spite of what's being said today. That religion is perpendicular. 소리가 나진 않는가 보군요. 그러면 조금 중반부로 고기를 넘겨주셔서 방송실에서 후반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You don't do before man. You do them before your Father in heaven. And you do not do them to become a son of God. You do them 산상수훈 설교인 것 같습니다. Happy New Year, Two Cities Church. It's good to see you guys again. It is now we are in week 2 of the new year, and as people think about the new year, as you think about the new year, people tend to think about two different things. People tend to either think about new commitment or new.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주일 예배, 대예배 설교입니다. 담임 목사님입니다. We've done it quickly though, and as we've done it, we've been able to look at everything that's been said in the Old Testament. Now we're seeing it fulfilled, and it's fresh. 다음 슬라이드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한 60% 성장한 교회인데요. 주일 예배입니다. An amazing reminder that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Man, I can just see my grandmother rocking now in a heavenly place. I can see so many of those who come before us, hearing the words of those. 다음 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We've been in a series over the last couple of weeks called The Power of One, and we've been talking about how one decision can absolutely transform your life. And I actually believe that you're one decision away
from a totally different life. And God is just waiting on you to 네, 스톱해 make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한 몇 년 전에는 미국 교회가 드디어 배교의 길을 걷고 있다 막 이런 이제 농담을 할 정도로 되게 쇼킹한 화면이었는데요. 지금 이 교회들은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도 30대를 타겟팅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30대 이하,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20대, 30대가 많이 교회로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네, 제가 2019년이 저에게 되게 인상 깊은 시기였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에서 2019년 1월 달에 글로벌 갤럭시 언팩을 합니다. 그 삼성전자에서 나온 갤럭시 핸드폰을 이제 그 전 세계에 소개를 하는데, 저기는 시리는 슬퍼요. 네, 죄송합니다. 시리가 슬프다고 하네요. 저기는 서울이 아닙니다. 저기는 어디냐면은 프랑스입니다. 네, 프랑스의 콩코드 광장에 한글로 된 광고가 실렸습니다. 왼쪽은 아마 스페인인가 두오모, 이탈리아인가 두오모 성당이라고 하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왼쪽에 보시는 것은 네,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에 한글로 만든 광고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화문 광장이나 부산의 부산역 광장 같은 데에 만약에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로 생긴 글이 이렇게 실렸다고 해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뭔가 글로벌하게 소개를 한다는 것이 되게 미묘합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이런 광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면은 그 제품이 충분히 그 나라의 문화적인 느낌으로 나가더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셔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에 나온 영상입니다. 이것은 스폰 미니라는 로봇이고요. 재작년에 2018년에는 저렇게 그 문을 열 수가 없었는데 개선 버전이 나와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되게 도발적인 영상을 하나 더 이제 올립니다. 유튜브에. 네, 다음 장입니다. 네. 요거 다음 장으로 한번 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네, 요 영상입니다. 되게 의도한 영상입니다. 로봇가 자동차를 이제 끄는 거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손정희가 샀다가 지금은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샀고요. 저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로봇랑 같이 그러니까 완전 공장에 있는 되게 비싼 로봇 말고 얘도 지금은 한 대당 한 7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로봇가 우리 삶에 같이 하는 시대를 처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기술의 진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진보나 발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장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제 또 슬라이드를 계속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퓨 리서치 센터라는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변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자료입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 진한 녹색선 있죠. 진한 녹색선은
지금으로 치면은 은퇴 장로님들, 그 다음에 원로 목사님들의 연령대십니다. 그 다음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중간에 있는 녹색선이 현재 60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계시는 분들의 연령대고, 저기 보면은 제일 위에 노랗게 제일 길게 가는 게 밀레니얼입니다. 30대. 그럼 앞으로 2050년까지 30년 동안에 교회나 아니면은 전 세계적인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미국 교회들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배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바뀌는 인구 구조에 맞춰서 30대를 타겟팅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슬라이드를 보면, 근데 왜 훨씬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머리를 밀고 수염을 길러? 그리고 왜 예배 때 저 운동화를 신고 대예배를 드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2018년에 나온 차트인데요. 저 위에 빨간색으로 된 그래프가 에반게리칼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복음주의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밑에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노란색 선이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은 나는 종교 없어. 노 릴리전이라고 말하는데요. 2018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그게 순서가 역전이 됩니다. 노 릴리전이 더 많아졌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 상황이 다르냐?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 중간에 차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20일에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데, 자, 맨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나는 종교를 믿으시는 60대입니다. 근데 맨 왼쪽에 보이는 차트 보면은 30일, 20일로 있는 게 19살에서 29세까지의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저 왼쪽에 보이는 삼각형 20이라고 써 있는 거는 올해 나온 차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20대는 10명 중에 2명만 종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친구들이 뭐 교회를 다니거나 성당을 다니거나 다른 종교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 전, 10년 전보다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전 세계적인 종교 환경이 변했는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저는 한국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교회 현수막이라고 치면은 저렇게 나오는데요. 되게 푸른 초장이죠, 여러분. 네.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 걸려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유일하게 이게 딱 보는 순간 그 교회를 안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저거는 교회 현수막이라고 압니다. 그리고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30대 이하에서는 일단은 저런 현수막이 걸린 데는 가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을 드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제가 한쪽 뇌에 혈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만큼 저는 강력하게 이거를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도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국교회를 모델로 삼지 말아라. 근데 이것이 교회론이나 교회의 어떤 정체성이나 복음을 모델로 삼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표현하는 방식, 어떤 여러 가지 뭐 그래픽일 수도 있고 예배의 형태일 수도 있고 담임 목사님의 옷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30대 이하에는 먹히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과연 정말 뭐 어떤 분들은 되게 사회가 너무 세속적이어서 그 사람들이 난잡하게 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텀블벅이라는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것이 인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절에서 피우는 향이죠. 그런 거 인센스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이런 어떤 영적인 것이나 명상이나 이런 것에 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동네에 있는 교회는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다음 장으로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앱 중에 마음보기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뭐 점심 먹고 5분 아니면은 자기 전에 틀어놓고 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명상 앱인데 영향은 구글의 체드멍턴이라는 구루한테서 영향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이 명상이라든지 이런 유행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이 헤드스페이스라는 앱은 동시 접속이 700만 명에 달하는 그런 명상 앱이고요. 마찬가지로 한 달에 몇천 원을 내면은 뭐 좋은 글귀라든지 명상이나 묵상이나 아니면 잘 때 귀에 틀어놓고 잘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불교 쪽에서는 이 명상을 어떻게 자기네들로 갖고 올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하고 있고요. 카미라는 명상 앱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1억 명에 달합니다. 전 세계에.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뭐냐 하면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어떤 뭐 불교적인 거, 기독교적인 거, 어떤 영적인 그런 느낌이랑은 조금 되게 다릅니다. 일반인들의 일상의 삶처럼 되게 편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거룩한 이런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젊은 세대들은 직구로 돌리기보다는 살짝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직방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나 뭐 원룸 같은 것을 거래를 하는데, 이 직방 앱의 주요 사용자들이 젊은 청년들이 원룸을 거래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직방 앱에서 잡지를 만듭니다. 잡지를 만드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네, 넘겨주시면 디렉토리라는 잡지를 만드는데요. 우리가 보통 만약에 직방에서 잡지를 만들어 그러면 직방 광고로 도배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 장 정도만 있거나 광고가 없는 편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뭘 소개하냐 하면은 직방에서 인터뷰한 젊은이들의 삶을 소개를 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0만 원, 월세 50만 원.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그 집에 어떤 소품들을 쓰는지, 또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그 청년들은 어떤지, 그 다음에 방의 모양은 어떤지.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디렉토리라는 매거진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 가시면은 그 인터뷰한 사람들을 금액별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방은 왜 이런 그 젊은이들을 삶을 소개하는 잡지를 냈을까? 직방은 30대 나는 너네들을 이해해. 그리고 20대 너네들의 삶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너네들의 삶을 잘 같이 그 표현해 줄 테니까 우리랑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러면은 과연 이런 그 잡지만, 이런 그 앱만 하냐? 다음 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서점에 가시면, 조금 큰 서점에 가셔야 됩니다. 베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베뉴는 지금까지 3호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하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를린이고요. 지금 이 세 도시가 요즘에 20대와 30대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핫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베뉴 혹시 이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맞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SUV입니다. 2천만 원 언더로 이 베뉴라는 자동차는 20대를 타겟팅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뉴가 또 광고를 하거나 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문화적으로 괜찮은 도시, 그리고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살짝 돌려서 말을 하는 것이죠. 네, 다음 장으로 가주시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를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만드신 것 같아요. 문학의 밤을 하신대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201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밤은 정말 30년 전에 20년 전도 아닌 것 같아요. 30년 전 포맷인데 그것을 교회에서 지금 한다고?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2018년은 밀레니얼 모멘트라 그래서 전 세계 인구에서 30대 이하가 반을 넘은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국 교회가, 특별히 침례교회가 과연 우리는 어느 연령대를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위워크라는 코워킹 스페이스의 라운지입니다. 라운지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호텔 라운지 얘기하는 거랑 이제 같은 건데요.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가 되게 자유로운 공간이죠. 저는 몇 년 전부터 사람들한테 라운지 예배라는 거를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 제가 많은 교회에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뭐냐 하면은 저렇게 중심에 강단이 없는 거예요. 강단이 없고 저 가운데 서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들어오고 나가고도 자유롭고 뒤에 앉아서 사람들은 또 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차를 마시고 자 이것이 예배학적인 전통적인 교회 예배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미전도 종족 지역에 나가서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선교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그런데 지금 제가 꿈꿨던 그런 라운지 교회를 위러브라는 찬양팀이 저렇게 둥글게 모여서 하고 있고요. 20대가 주축이 되어서 직접 꾸리는 찬양팀입니다. 그 유튜브에 위러브로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뭐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찬양곡인데 조회수가 70만 가까이 나가기도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20대와 30대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의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의 건물과 그 다음에 교회의 조직이 중심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는 모든 사람의 손에 이 핸드폰이라는 되게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의 힘이나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개인들에게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변화고 시대적인 변화고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하시는 변화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캔들 브랜드를 만들게 된 것도 제가 정말 많은 교회들과 함께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이야기를 좀 되게 흘려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음이 되게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대를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내 눈에 보인 것을 가지고 걸음을 걸어야겠다라고 고민을 하면서 그런 브랜드들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넘겨주시면 네, 다음 장으로 모든 그 기업들이나 나라나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들도 똑같은 지금 문제의 당면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꽃게뜨랑이라는 되게 지코가 옷을 입은 명품 브랜드인데요. 명품 브랜드처럼 보입니다. 다음 장으로 또 넘겨주시면 네. 자, 이거는 실제로 명품 브랜드가 아니고요. 빙그레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꽃게랑이라는 과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자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20대 애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먹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먹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 너네들의 코드 잘 이해해. 그러니까 꽃뜨개랑 이렇게 약간 명품처럼 포장을 해서 유머스럽게 브랜드를 다시 리바이탈라이제이션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네, 서울 우유가 쫙 쌓여 있죠. 오른쪽은 파스타랑 케찹입니다. 또 넘겨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초를 가지고 하트 모양을 만든 것입니다. 네, 인스타 지금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한 장 또 넘겨보겠습니다. 요크루트로 예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보겠습니다. 이거는 모기약이랑 죽은 모기를 했는데요. 홈플러스에서 운영을 하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자, 그 한 창고형 할인 매장은 뭐 자기네 매장을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 할인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마 유치하다고 생각을 하고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되게 젊은 세대들의 감성을 이해하고 있어라는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으로 약간 옆에 글씨는 되게 병맛나게 썼습니다. 약간 유치한 느낌으로 이렇게 볼 때 재밌지만 이런 그 기업의 이런 그 담당자들은 아마 목숨을 걸고 아마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도전은 교회나 기업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도 오는 도전입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충주시가 인스타그램을 되게 잘 운영해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요 담당자한테 유튜브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담당 주무관에게 유튜브를 하라. 근데 이 담당 주무관이 어떤 유튜브를 올리는지 한번 넘겨서 보겠습니다. 이 30대인데요. 이 친구가 점심시간에 낮잠 자는 유튜브를 올립니다. 아마 어떤 분들이 생각을 할 땐 되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자가 자기 낮잠 자는 거를
유튜브에 올린다고 하면은 되게 충격에 빠지실 수도 있는데 이걸 보고서 20대들은 너무너무 재밌다. 저거를 오케이 해준 시장님도 흔치 않은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주무관도 되게 센스 있게 하는구나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만 상황이 그럴까요? 넘겨보겠습니다. 영화 헝거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되게 저항을 하는 그런 형태의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시면은 세 손가락 사인이 나옵니다. 저것이 저항의 상징인데요. 이건 영화에 나왔던 사인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작년에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거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이 지금 보시는 저 세 손가락 사인을 가지고 우리는 불법이나 독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저항의 표시로 쓰고 있는 실제 화면입니다. 그리고 넘겨주시면 이 젊은이들이 자기 동료들이나 자기 아이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 지금 한국말로 나라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더 나가서 뭘 하고 있냐면 넘겨주시면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미얀마의 젊은 친구들이 찾아서 군부 독재자의 자식들이 해외에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디 직장을 다니고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똑똑히 보겠다라는 이런 사이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수동을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투어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군데를 가는 게 전장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아모레 성수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저 빵도르라는 빵이 유행입니다. 근데 어디서 유행이냐면 아시아 전체에서 유행입니다. 여기는 이 성수가 50%가 넘는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오는 친구들의 저기가 반이 넘는 카페이고 그 다음에 저 빵을 먹는 것을 자기 인스타에 올리는 게 말레이시아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중국 젊은 친구들의 약간 유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은 시대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요.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가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는데 아까 저 성수동의 어니언이라는 빵집 옆에다가 저렇게 열었습니다. 여기는 아모레 전 제품 3,000종이 있는데 아무것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공짜입니다. 가서 미리 신청만 하면은 다 무료로 메이크업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모레는 20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놀이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와서 우리랑 놀아주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 프롬 빅 투 스몰이라는 책을 제가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다음 장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아모레 퍼시픽 바로 옆에 성수 연방이라는 이제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재작년에 문을 열었는데 3층에는 카페, 2층에는 서점, 그다음에 1층에는 라이프 스타일 편집샵이랑 작은 그런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선교는 한 선교사님이 그냥 나가서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이 세팅이 되어야지 좀 더 지속적인 미래를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형태를 지역교회가 변해가야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성수동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장 넘겨주시면 여기는 어반 리조트라고 이제 스스로를 이름 붙인 사운즈 한남이라는 곳인데 한남 오거리에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제가 트렌드 투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은 아니고 성수동과 그 다음에 한남동 여기를 지금은 교회를 리노베이션하거나 청년 사역을 하실 분들이라면 꼭 한번 다녀오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곳들인데 거기 한남동에 이제 한강진역에 가면은 저 엔트러사이트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카페인데요. 간판도 없어요. 저렇게 그냥 짓담은 건물 같고 저 안에도 저 회색으로 콘크리트로 돼 있어가지고 어느 장로님 예전에 이제 제가 모시고 갔더니 여기는 공사가 언제 끝나냐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고 엔트러사이트를 보고 그 바로 옆에 보면은 다음 장 넘겨주시면
맥심 플란트라고 그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맥심에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커피 브랜드 맥심에서 운영하고 원두를 거기서 직접 볶는 저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모시고 가면 저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은 20대와 장로님들을 이렇게 같이 모시고 가서 20대들더러 너 어디가 있을래 그러면은 10명 중에 10명이 다 이 맥심 플랜트가 아니라 좀 전에 보셨던 짓다만거 같은 그 엔트러사이트에 있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련의 어떤 사회적인 변화와 도전들은 많은 기업들이나 정부 기관들에게도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지금 보시는 이 세 권의 책이 제가 교재로 사용하거나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이제 책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저 오른쪽에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가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줄로 압니다. 유통업계의 속설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10,000, 국민소득이 $10,000일 때 집을 바꾸고 $20,000일 때 차를 바꾸고 $30,000일 때 가구를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에 국민소득 $30,000를 넘었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랑 이렇게 가서 예배를 관찰하고 그 교회의 뭐 방해 구조라든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볼 때에 제가 좀 충격을 받는 것이 뭐냐면 상당히 많은 수의 교회들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0,000일 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식사는 뭘 하는지, 교회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저는 과연 $30,000 시대에 지금 30대와 20대가 교회로 발걸음을 다시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지금 보시는 이것은 블루보틀이라는 커피 브랜드인데요. 성수동에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루보틀은 커피계 애플이라고 불리는 데고요. 미국 다음에 일본의 지점들을 열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열었는데요. 성수동에 오픈할 때 저렇게 줄들을 젊은 친구들이 길게 서서 2시간, 3시간씩 걸렸습니다.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한다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타르틴 베이커리라는 빵집이 몇 년 전에 한남동에 빵집을 우리나라에 두 번째로 낸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사람들이 가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아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줄을 서서 먹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유명한 백화점에 가보시면 인텔리겐시아라는 지금 미국에서도 핫한 커피 브랜드가 한국에도 들어와 있고요.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스텀프타운이라는 되게 유명한 커피 브랜드도 있는데 미국 브랜드입니다. 이것도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초반에 삼성전자가 한글로 된 광고를 전 세계에 뿌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렇게 미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되게 아주 핫한 지금 막 미국에서 유행 중인 브랜드가 동일하게 한국에도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한 번 더 넘겨주시고 한 번 더 넘겨주시고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이가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그렇게 발전하고 한국은 좀 아니지 않냐에 대해서 제가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미국 교회에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넘겨주시면 첫 번째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최대한 탈권위입니다. 네, 넘겨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교회 설교로 치면 저렇게 다 스투를 입고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30% 40%씩 성장하는 교회는 넘겨가 주시면 네, 체크무늬티나 후드티를 입고 설교를 하거나 많이들 수염을 길렀습니다. 또 넘겨봐 주시면 네, 여기도 5,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네, 축구복을 입고 주일 대예배 설교를 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담임 목사 소개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겨봐 주시면 네, 저렇게 네, 뭐 모자 쓰고 셔츠 그냥 입고 또 넘겨주시면 네, 가죽 자켓을 입고 교회 메인 홈페이지에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 5,000명, 6,000명 이런 교회들입니다. 네, 또 넘겨주시면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로고들에서 십자가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로고가 십자가가 없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여기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웰컴 홈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요것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화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시고, 네, 교회 첫 화면이 다, 네, 다음 장, 네, 넘겨주시고 또 다음 장, 네, 다음 장, 네, 다 다른 교회들입니다. 네, 다음 장,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이랑 문화가 다르지 않냐라는 질문들을 제가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장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장 네, 전장입니다. 네, 전장에, 네, 한 장 더 전에. 네, 목포에 가시면 괜찮아 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젊은이들이 신청을 해서 자기 돈을 내고 가는 데입니다. 뭐 일주일 있을 수도 있고 한 달 있을 수도 있고 6개월 동안 있을 수 있는데요. 사회에서 실패하거나 20대겠죠. 그 다음에 잘 안 됐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거기에 돈을 내고 가서 몇 달씩 같이 있으면서 뭘 배우기도 하고 같이 뭘 만들어서 팔기도 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모색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런 어떤 젊은이들이 모여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괜찮아 마을과 같은 케이스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계속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고 우리가 답이니까 현재의 우리 모양대로 너네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30대 이하의 친구들은 점점 더 교회에서 멀어지거나 아까처럼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친구들은 교회로 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대로 계시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는 한 대에 이렇게 얻어맞은 것처럼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쪽 뇌가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셨어요. 남은 뇌가 잘 회복되어서 정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뭐 자나깨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한 가지 생각은 뭐냐고 하면 교회는 지역사회의 고원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대와 문화를 리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우리가 영적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는데 영적 새로운 개발하는 플랫폼에다가 전통적인 복음의 영성과 능력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균형 잡힌 교회 운영을 해나가는 데에 저는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후에 47분에 라스트 강의를 우리가 위해서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